이번 영상에서는 영어가 수동문이 많이 쓰이는 이유를 알아봅니다.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생각법 저자 하상호입니다. 이번 영상도 재밌게 보시고요.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see. 여러분, 동사 see의 뜻이 무엇이죠? 보통 보다로 알고 있죠? 그럼 다음 예문을 해석해 보세요. Can you see it? Can you see it? 그것을 볼 수 있니? 이 해석은 직역투고요. 그것이 보이니? 이 해석이 국어입니다. 동사 see가 보다로 해석되지 않고 보이다로 해석됩니다. 여기에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국어와 영어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동양인과 서양인은 세상을 보는 눈이 다릅니다. 영미인에게 보다는 눈이라는 감각기관으로 사물을 직접 보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에게 보다는 사물이 눈에 들어오는 것, 즉 눈에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영미인은 1인칭 관점의 눈으로 사물을 보는 것이고 우리는 3인칭 관점의 눈으로 사물이 보이는 것입니다. 1인칭 관점 대 3인칭 관점, 절대적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다르다, 대체로 그렇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내 말을 알아보았다로 말하지 않고 내 말을 알아들었다로 말합니다. 반면에 영미인은 I see입니다. 보다와 듣다는 관점이 반대죠. 서양은 눈의 문화고 동양은 귀의 문화입니다. 서양 화가는 풍경을 보며 그 자리에서 그림을 그립니다. 신체의 눈으로 풍경화를 그립니다. 3차원인 풍경을 2차원인 캔버스에 그려야 하니 원근법이 발달하게 됩니다. 동양 화가는 산을 보고 집에 와서 눈에 들어온 풍경을 떠올리며 그림을 그립니다. 마음의 눈으로 산수화를 그립니다. 전체를 조망하는 조감도가 발달하게 됩니다. 동양인과 서양인이 세상을 보는 눈은 명사 관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명사편에서 인문학적으로 아주 자세히 풀어갑니다. 다음에 나오는 국어 문장에는 영미인이 이해하기 힘든 말이 들어 있습니다.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떠들지 말라고 했지. 이 예문은 수업 시간에 떠든 학생을 앞에 세워놓고 선생님이 학생에게 한 말입니다.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위와 같이 말합니다. 눈여겨볼 말은 선생님입니다. 선생님은 학생이 선생님을 부르는 학생 관점의 호칭입니다. 말인즉 위 예문은 학생 관점에서 한 말입니다. 선생님이 상대방인 학생 관점에서 보고 자기가 자기를 선생님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요컨대 국어는 2인칭, 3인칭이나 목적어 관점에서도 봅니다. 1인칭이나 주어 관점에서만 보는 영어와는 다른 것입니다. 이 예문의 선생님은 영미인은 이해할 수 없는 한국인의 정신세계입니다. 국어를 배우는 영미인은 자기 관점에서 내가 라고 말하지 않고 왜 상대방 관점에서 선생님이 라고 말하지?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어는 선생님이로 말하지 않고 내가로 말하면 다정하게 들리지 않습니다. 학생과의 관계가 단절되기 때문입니다. 엄마가 어린 자녀에게 엄마가 말했지 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말했지 라고 말하면 아이는 엄마가 남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국어부터
예문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이크가 베티를 사랑한다. 베티를은 목적어입니다. 국어는 목적어 관점에서 목적어를 볼 수 있습니다. 목적어 관점에서 목적어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베티는 마이크에게 사랑을 받는다. 위 문장은 영어의 수동문을 어느 정도 의식한 영어의 수동문에 얼마쯤이라도 영향을 받은 표현입니다. 베티는 마이크가 사랑한다. 위와 같이 표현하는 것이 가장 국어다운 문장입니다. 목적어 관점에서 목적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목적어 관점에서 목적어에 대해 이야기하니 능동문이 되는 것입니다. 국어가 괜히 관계 중심의 언어인 것이 아닙니다. 괜히 주어와 목적어를 나란히 놓는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목적어와의 관계를 중시하고 목적어 관점에서도 봅니다. 주어 관점에서만 보지 않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남을 의식하는 남과 비교를 잘하는 관계 중심의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Mike loves Betty. Mike loves Betty. 이번에는 영어입니다. 베티는 목적어입니다. 국어 목적어는 주어와 관계된 말이지만 영어 목적어는 그야말로 주어의 대상이 되는 말입니다. 국어는 목적어가 주어와 관계되어 목적어 관점에서 목적어를 볼 수 있지만 영어는 목적어 관점에서 목적어를 볼 수 없습니다. 볼 수 있는 그런 언어가 아닙니다. 주어와 뚝 떨어져 있는 영어 목적어는 주어가 바라보는 대상일 뿐입니다. 말인즉 영어는 주어 관점에서 목적어를 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주어 관점에서 베티를 보면 베티는 사랑을 받는 존재로 보입니다. 사랑을 받는 존재로 보이니 베티에 대해 이야기하게 되면 다시 말해 목적어인 베티가 주어 자리에 가게 되면 Betty is loved by Mike. Betty is loved by Mike. 위와 같이 사랑을 받는 존재로 표현하게 됩니다. is 존재 플러스 loved 사랑을 받는 이렇게 수동문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가요? 위 예문이 예전과 다르게 보이시죠? 국어가 능동문이 많이 쓰이는 이유는 목적어 관점에서 목적어를 보기 때문입니다. 상대적으로 영어가 수동문이 많이 쓰이는 이유는 주어 관점에서 목적어를 보기 때문입니다. 주어와 목적어의 위치를 서로 바꾸고 be 플러스 pp 플러스 by 하면서 암기할 일이 아닙니다. 목적어냐, 주어냐, 관점의 문제인 것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도 영민처럼 주어 관점에서 목적어를 보는 눈을 가지면 됩니다. 그러면 수동문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집니다. 주어 관점에서 목적어를 본다. 그러면 수동태는 만사형통. 수동태 준비 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는 수동태가 쓰인 여러 문장을 배울 수 있습니다. 수동분사의 여러 용법도 배울 수 있습니다. 수동태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